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외계인이 나오는 SF 영화입니다. 그런데 스타워즈 같은 영화는 아니고요. 외계인이 나오지만 아주 희미하게 나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루이즈 박사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만약 당신의 인생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다면 그걸 바꾸겠어요? 여러분은 바꾸고 싶나요? 이 질문이 좀 어렵다면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50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다면 그걸 바꾸겠어요?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생각과 단어를 바꾸면 바꿔줍니다. 컨택트 영화에서 외계인 언어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원은 7개의 발을 가진 외계인들이 쓰고 있는 비선형 언어입니다.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자는 건 아니고요. 이 아이디어는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기초한 것입니다. 언어학자 사피어와 워프는 시간 구분이 뚜렷한 유럽 언어와 달리 시제가 분명하지 않은 호피족의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호피어는 멀리 떨어진 사건은 먼 과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말하죠. 시공간 표현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호피어를 연구한 이들은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가설을 기반으로 스토리라인을 잡습니다. 외계인의 언어는 시계열을 따르지 않고 한 문장 안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원 안에 다 있는 거죠. 지구인 루이스는 헵타포드 언어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헵타포드가 7개고 포드가 다리인데, 그러니까 외계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면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게 되죠. 참고로 호피어는 미국 애리조나주 북동부에 사는 호피족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현재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호피 언어를 갖다가 복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는 시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언제 죽을 것인가를 지금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인정해야죠, 그 사실을요. 그렇다면 잘 죽을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 마지막까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을 바꿀 수 있고 자기답게 살다가 자기답게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좀 막연하죠, 이 질문 자체가요. 제가 한번 그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관해서 한 5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죽기 전까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죽으면 세상에서 어떤 가치가 사라지는 것일까? 나와 비슷한 목적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을까? 내가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 5가지 질문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단어를 바꾸는 거죠. 전지적 자기 시점인 라떼에 관한 일반화의 오류. 무슨 굉장히 어설픈 논문 제목 같은데요. 한번 이것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50대 이후의 삶에 관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 이모작이로 말하죠. 이모작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같은 품종의 이모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모작은 쌀이었다면 이모작은 보리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이모작의 패러다임은 일모작과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다면 매우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후반전이 말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오류는 전반전과 비슷한 후반전이 아니라는 거죠. 후반전은 전반전 같은 체력이 아니고요. 전반전과 후반전은 같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퇴직하고 은퇴한 50대 후반전은 완전 다른 게임입니다. 50대 후반전은 50대를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단순히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장 큰 거는요. 50대 이후의 삶은 전반전과 연결된 연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계와 새로운 관점을 요구됩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전반전에서는 체력과 열정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50대 이후는 체력뿐만 아니라 가치관, 우선순위, 관심사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사회적 성공보다는 자기성장,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 같은 새로운 목표들이 더 중요해지죠. 전반전과 후반전은 동일한 규칙이 아닙니다. 전반전에서는 주로 사회적 성공, 직업이나 경제적 성취라든지 가족의 안전이라든지 그게 목표였다면 후반전에서는 이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50대 이후에는 삶의 질과 내면적 성취가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되고요. 경쟁보다는 협력,
공감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후반전은 새로운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전반전에 뛰었던 경기장은 주로 직장과 가정과 사회적 환경이었지만 후반전은 완전히 다른 경기장이에요. 마치 전반전엔 축구장이었다면 후반전은 농구장으로 온 거죠. 따라서 은퇴,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혹은 창업 등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기장과는 다른 도구와 다른 교칙을 학습하고 배우고 또한 그걸 연습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전반전의 결과가 후반전을 결정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전반전에서의 성공이나 실패가 후반전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50대 이후는 과거의 성취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진 사람이 많다고 해도 후반전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후반전은 시간과 체력이 아닌 지혜와 경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전반전은 젊음과 체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경기였다면 후반전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관계의 깊이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이죠. 50대 이후는 전환점이지 단순한 연장선이 아닙니다. 50대는 단순히 전반적 결과를 이어받아서 더 나아가거나 수습하는 시기가 완전히 아니라는 거죠. 이는 새로운 정체성과 목표를 발견하는 전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장을 알 수 있고 또 열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후반전은 게임이라는 비유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임은 승패, 규칙, 경쟁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50대 이후는 삶의 풍요로움과 의미를 재정립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승리와 패배가 아니라 자아성찰과 완성의 과정인 단계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을 단순히 후반전에 비유하면 이 시기는 새로운 가능성과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50대는 전반전과 달리 경기 혹은 완전히 다른 여행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넘어 새로운 목표와 관점으로 삶을 재구성하고요.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지적 라떼 관점. 50대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의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조직에서 복사본이었을 때 탑재되었던 자신도 모르게 업데이트되었던 그런 모든 선입견, 관점, 그리고 편향 이런 것들이 자신의 경험과 연결되어서 자신에게 라떼라는 독특한 시점과 관점을 만들어줍니다. 가장 큰 적으로 나의 과거란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나의 경험이 고정관념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존자의 편향이란 말이 있죠. 특정한 상황이나 결과에서 살아남거나 성공한 사례들만 관찰하거나 강조하면서 실패하거나 탈락한 사례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인지적 오류를 의미합니다. 이는 왜곡된 판단을 유발하고 비합리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편향들이죠. 이거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선택 편향, 확진 편향, 결과 편향, 후광 효과, 기억 편향, 샘플리 편향, 정상성 편향, 가용성 휴리스틱, 전형 오류, 동시 발생 편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몸 자체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편향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신의 과거와 경험이 연결되어 갖고 이런 모든 편향성을 확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 바이어스의 단어 의미는 기울어진 뜻을 의미합니다. 어원처럼 기울어지고 치우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능적인 편향성에다가 자신의 경험과 커리어와 또한 지혜가 연결되면 그쪽으로 기울어진 관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고는 있지만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또 남이 지적하면 굉장히 불쾌하죠. 힘들고요. 저도 이런 편향성이 저한테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편향성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풀려나온 빅터 플랭크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제 거기 정신과 의사죠. 그 부분이 죽음의 수용소에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려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잘못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본능적인 그리고 또 즉각적인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향성을 갖게 된 고정관념 또한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저의 편향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도 이런 결정을 할까? 잠깐 판단을 보류하죠. 저만의 독특한 루틴이 있습니다. 왼손에 있는 반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저 반지를 끼고 있다가 어떤 결정하는 시간이 되면은 반지를 뺍니다. 반지를 빼서 왼손에 있는 반지를 오른손으로 옮깁니다. 한 10초 걸리는 것 같아요.
그 10초 사이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 결정이 나의 결정이라는 이유 3가지만 말해보자. 바로 대답을 못하면은 저는 그 결정을 일단 보류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즉각 결정에 대해서는 제 감정이 결정한 거거든요. 저의 편향이 결정한 거고, 그래서 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도입부에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피오 워프 가설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50대를 좀 더 풍요롭고 또 좀 더 활기차게 살고 싶어서 제가 쓰고 있는 50대 용어를 바꿨습니다. 50대는 가을이 아니라 인디안 서머다. 은퇴와 퇴직이 아니라 조퇴다. 이게 단순한 개념 같지만은 저를 움직이게 하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하고 또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저한테는 힘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었습니다. 50대는 인디안 서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50대를 여름 같은, 인생의 여름 같은 계절로 보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50대는 가을이다, 뭐 늦가을이다, 아니면 가을 중반이다 말하겠지만 저는 여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40대보다는 열심히 일 못하겠죠. 체력적이나 뭐 기타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60대보다 70대보다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50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50대는 여름 같은 인디안 서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디안 서머가 바로 가을에 오지 않습니다. 바로 겨울이 오죠. 그래서 저는 50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은퇴와 퇴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그냥 조퇴라고 합니다. 현역으로 종료란 말이 좀 무섭지만은 현역으로 끝마치고 싶습니다. 죽기 한 달 전까지 그 어떤 일, 뭐 일이든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건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은퇴란 말 쓰지 않고 잠시 조퇴를 하지만은 계속 끝까지 일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50대는 인디안 서머, 그리고 또 나는 조퇴할 뿐이지 절대로 은퇴하지 않는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만약 당신의 인생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다면 그걸 바꾸겠어요? 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꾸고 싶습니까? 물론 영화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만약 당신의 50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다면 그걸 바꾸겠습니까? 이 질문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50대의 모습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뭐 유튜브 동영상을 봐도 좋고요. 아니면 선배를 만나도 좋고요. 아니면 지인을 만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인들을 만나보면서 가장 무서운, 그리고 좀 굉장히 타격감이 있는 편향이 뭐냐면은 바로 정상성 편향입니다. 항상 지금처럼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가장하면서 변화 가능성을 간과하는 편향이죠. 왜 그러한 그런 뭐랄까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막이니까, 또 이모작이니까, 또 후반전이니까 잘 될 거야.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인생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50대는 힘듭니다. 어렵고요.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도전이 생기고 또 열정이 생기고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